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길라자의 박문성입니다. 오늘은 그 이색적인 경매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무인도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무인도 하면 여러분들 많이들 로망적인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현대 생활에서 좀 더 벗어난 나만의 공간으로 한번 좀 쉬고 오고 싶다. 나만의 무인도가 있다면 거기서 원 없이 뭐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낚시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요즘에는 레저 활동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작은 보트나 배를 하나 사가지고 또 그 섬에서 며칠 머물면서 낚시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명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데 가서 명상을 또 하면서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망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무인도가 나왔는데요. 그 어디냐면 진도군 의신면 모돌이 산 1번지고요. 감정 금액이 779만 9,300원, 8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 물건이 나왔는데 낙찰이 됐다가 잔금을 못 내서 다시 나온 물건입니다. 재경매 사건이고요. 자, 보시면 무려 51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는데 낙찰 금액이 2억 3,459만 4,100원. 자, 무려 한 30배 가까이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이분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못 내서 다시 경매가 나온 사건입니다. 이것이 또 한번 기사로 한번 나왔었죠. 진도신문에 모돌이 무인도 경매사 감정가보다 30배로 팔렸다. 진도군 내 무인도가 법원 경매나 감정가보다 30배 높은 가격에 팔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매에는 수십 명이 참여했고 왜 잔금을 못 냈을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섬에 대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심면 모들이 요 섬입니다. 1025평, 1000평이 좀 넘죠. 자, 여기 초평항에서 여기를 오려면 바로 오는 배는 없으니까 여기 모도 선착장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개인 배가 있다면 보트를 타고 이렇게 오실 수도 있겠고요. 요 모도까지 여기 오게 되면 여기서는 확대를 해서 좀 볼까요? 확대해서 보니까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한 150m 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썰물 때는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헤엄쳐서 오거나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실 수 있겠고요. 밀물 때 물이 빠질 때는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확대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와서 이 낙찰받은 사람은 왜 잔금을 못 냈을까? 미납 사유가 궁금하죠? 자, 미납 사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그럼 이분이 어떤 권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잔금을 못 냈나? 한번 권리 관계를 보겠습니다. 무인도의 종류에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네 가지를 나누는데 행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관련 법령은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자, 무인도 종류 첫 번째, 절대 보전 무인도, 두 번째, 준보전 무인도, 세 번째, 이용 가능 무인도, 네 번째, 개발 가능 무인도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절대 보전 무인도서는요, 말 그대로 절대 보전 무인도는 섬의 형상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전면 출입이 금지됩니다. 내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섬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무인도를 사도 아무런 사용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무인도가 되겠죠. 준보전 무인도는 건물 신축, 중축은 불가능하지만 스쿠버 다이빙, 트레킹 등 일부 레저 용도로 사용과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금년에 그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준보전 무인도에는 낚시 행위를 허용하고 공공시설을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용 가능 무인도는요. 섬의 형상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 무인도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정부 승인을 받은 뒤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경매 물건 어떤 무인도일까요? 여기 보시면 보전관리지역이고요. 보전관리지역에 준보전 무인도입니다. 준보전 무인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준보전 무인도서.
자, 권리관계를 보면요. 등기부상의 권리를 쭉 보니까 최금숙 씨가 소유자로 돼 있다가 진도축협에서 가압류, 서울보증가압류, 농협중앙회 가압류, 이기국 씨가 소유권 이전했네요. 증여했네요. 이남서 씨가 증여했고 최금숙 씨 근저당권에서 경매가 들어갔고 자 어쨌든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최금숙 씨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서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 여기 그 법원 조사대 임차 내역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현황 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를 보니까요. 현황 조사일 시 2022년 1월 14일 11시 같고요. 자, 요 현황 조사를 갔네요. 법원에서 집행관이 갔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출장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이 섬에 갔네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니까 최선수인 설정 1998년 7월 18일 근저당권 그리고 조사대 임차 내역 없고요. 기타 뭐 문제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와서 보았더니 등기부상에 인수되는 권리 없고요. 조사대 임차 내역 없고요. 특별히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잔금을 못 냈을까? 이거는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물건 분석을 잘못해서 이걸 내가 시세 가치를 잘못 보고 너무 많이 썼다. 일단 바꿔보자는 생각 가지고 썼는데 너무 많이 썼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잔금을 못 냈다. 또는 이제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이 물건은 대출이 나올 수가 없죠. 감정가 대비해서 최대 많이 나와야 뭐 80%인데 감정가가 800인데 그 30배를 썼으니까 대출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실수로 0을 한 번 더 썼다. 만약에 이분이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이 2억 3,459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원래는 2,345만 원을 쓰려고 했다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써서 이렇게 썼다.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자, 그런데 잔금 미납 사유 첫 번째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잔금 못 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을 우리가 입찰할 때는요. 권리 분석 기본적인 건 다들 하실 줄 알고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권리 분석상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요. 만약에 이거 집을 짓기 위해서 살겠다? 그럼 이 무인도에서 집 짓는 거는 사실상 어렵죠. 뭐 조금만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입찰을 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물건 분석을 잘못해서 내가 이거 시세 가치를 잘못 봐서 내가 너무 높게 썼다. 이거 일반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뭐 시세는 따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보통 내가 이 정도 가격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마음 먹기 전에는 보통 시세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대출이 안 나온다. 대출도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또 다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대출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실수로 0을 썼다. 가끔 실수로 0을 더 써서 뭐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0을 실수로 더 썼다 이런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좀 희박할 것 같고요. 네 번째, 시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저는 이 시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이 물건을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누가 시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세무자, 소유자가 시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못 낸 거죠. 못 낸 게 아니고 안 낸 거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소유자는 이기국이고요. 채무자는 이남서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소유자가 이기국인데 이남서가 증여를 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걸 증여를 했던 것 같고요. 문건 접수 내역을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채무자 이 누구 경매 절차 정지 신청 제출. 자, 채무자가 누구죠? 채무자 이남서죠. 네, 채무자가 경매 절차 정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물건을 경매로 넘기지 않으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던 모양이 여기서 보입니다. 여기 다시 와서 보면요. 채무자 이남서님이 집행 절차 정지 신청을 넣어서 이 물건을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했던 모양이 좀 보이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추론해 볼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소유자, 채무자가 이 물건을 경매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본인들은 채무자는 이 물건을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죠.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잔금을 안 내게 되면 상당한 시일의 시간을 끌게 되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보증금 10%만 있으면 돼요. 775만 원에 10%면 얼마죠? 77만 원. 많지 않죠? 일단 최고 금액으로 높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남들이 쓸 수 없는 금액으로 높게 쓴 다음에 낙찰이 될 거고요. 그럼 뭐 당연히 최고가로 낙찰이 돼서 잔금을 내라고 통보가 올 텐데 잔금을 내지 않는 거죠. 잔금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잔금을 못 내게 되면 다시 경매가 나오는데 이때 낙찰을 받고 지금 다시 경매가 나올 텐데 1월달 최소 2달 이상은 시간을 연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 소유자, 채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자금을 준비해서 취하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 네 번째, 채무자, 소유자가 시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이 물건을 이렇게 낙찰받아서 잔금을 내지 않았다. 이런 쪽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